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 아침은 제가 이 뉴스를 조금 이렇게 또 늦게 촬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 테슬라 서비스에 이렇게 좀 전에 아까 보셨죠? 아마도 테슬라 서비스 센터 이제 다녀온 영상을 이제 아마 먼저 이렇게 또 넣었을 것 같은데. 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또 서비스 받을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테슬라 매장에 왔네요. 딜러 왔는데 사이버 트럭이 엄청 많아요. 오늘 사이버 트럭 완전 물량이 풀렸나 본데. 여기 뭐 사이버 트럭 막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나와서 봐볼까? 그리고 요거는 테슬라 모델 3 새거 이렇게 있고, 닫아놨네? 여기 테슬라 매장에 이렇게 또 왔는데, 와, 사이버 트럭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또 사이버 트럭을 보면은, 와, 이거는 뭐 엄청 올라와 있네. 와, 이거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 커 보입니다. 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인가? 에어 서스펜션 같은데, 와, 이렇게 높이 있는 것도 처음 봤네. 항상 이렇게 좀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와, 장난 아니다. 그러면은 저기 또 이제 새 찾는데 가면은, 와, 여기 테슬라 매장 엄청 큰데,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는 진짜 많은가 봐요. 뭐 엄청나게 지금 저기 이제 세워져 있는 것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뚜리 이제 모델 Y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제 딜러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테스트 드라이브 하거나 이제 곧 팔릴 차들, 뉴 비클 픽업이구나. 뉴 비클 이제 픽업이고, 와, 여기 사이버 트럭 보세요. 사이버 트럭 엄청 많어. 여기도 이렇게 또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와, 사이버 트럭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이버 트럭 풍년이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그 커버 있지 않습니까? 커버가 이게 뭐 타이어랑 이렇게 럽 된다고 이렇게 또 빼놨는데, 와, 사이버 트럭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사이버 트럭이야. 여기도 사이버 트럭, 여기도 사이버 트럭, 저기도 사이버 트럭. 그리고 저기 안에도 사이버 트럭 진짜 많거든요. 와, 사이버 트럭 진짜 많다. 사이버 트럭, 와, 대박인데? 아마 요거 다 팔린 거 아니면은 이제 새거 이제 딜리버리 하는 것 같은데, 와, 대박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와, 장난. 이거 다 새 차네. 엄청 많은 사이버 트럭. 와, 근데 너무 비싸지 저거. 파운데이션 그 시리즈가 저 12만 달러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사라고 이렇게 또 이메일이 왔는데, 좀 비싸서 어떻게 사나요? 저는 4만 달러짜리 예약을 해놨는데 4만 달러짜리 이제 나오지도 않죠. 4만 달러가 아니라 6만 2천 달러인가 6만 3천 달러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이버 트럭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와,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개 이쁘긴 개 이쁩니다. 엄청나게 이뻐가지고,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차가 크다. 와, 야, 이거 다 올려놔 있으니까 엄청 크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큽니다. 와, 여기 테슬라 이 서비스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또 사이버 트럭이 있으면서 제 차는 여기 있네요. 다 이렇게 또 고쳤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고친 거는 그냥 서비스. 왜 안 열려? 이걸 눌러야 되나? 앱에서 뭐 눌러야 되네. 누르니까 다 고쳤고요. 오늘 고친 거는 고친 거가 아니라, 이게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전기차이다 보니까 파이로 퓨즈라고 해가지고 배터리에 무슨 뭐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이 나거나 뭐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랑 그리고 차랑 연결을 끊어주는 그런 이제 퓨즈가 있대요. 그게 뭐 조그만 익스플로시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전기를 끊어주는 그런 이제 퓨즈라고 하는데, 그게 차가 오래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퓨즈를 갈아야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으러 이렇게 또 왔는데,
가격은 $330 정도 나왔네요. 예, 이게 차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이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못 고치지 않습니까? 못 고쳐가지고 이런 거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다 고쳤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뉴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차 이렇게 또 고치느라고 이렇게 또 다녀왔고요. 고치는 것보다 그냥 메인테넌스더라고요. 메인테넌스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 조금 비쌌다. 그리고 제가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 차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또 만지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이런 전기차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 파트 사는 데도 없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트 사는 데도 없고 그리고 이 차가 경고등이 뜨면은 그 경고등을 이렇게 또 지워줘야 하는데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는 테슬라에서만 이렇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느끼면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를 좀 안 사는 것도 있지 않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조그만 것들을 이제 자기가 고치거든요. 자기가 고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못한다고 하면은 테슬라 이거 짜증나는데? 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퓨즈가 그냥 이제 조그만 퓨즈가 아니라 이제 좀 커다란 퓨즈이긴 한데 그런 퓨즈 같은 거는 이제 빼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운 작업인데 어쨌든 그런 것조차 테슬라는 못한다. 딜러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느낀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 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뉴스를 신나게 봤거든요. 그 뉴스 본 거 이렇게 또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타냐후,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타냐후는 이 라파 지역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랑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네타냐후는 또 이렇게 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죠. 라파 지역에다가 에어스트라이크를 했는데 이 공습을 했는데 이게 이 난민촌에 이 난민 텐트에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45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끝까지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다짐을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전쟁은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안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너무나 많은 이런 이제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군은 지금 현재 이 라파 지역을 이렇게 지상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전을 지금 본격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하지 말고 빨리 휴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 목소리를 조금 이제 낮추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거든요. 특히 보수파 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뭐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긴 편인데 이게 문제가 이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에다가 너무나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목소리를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라파 지역에다가 이 지상전을 이렇게 또 본격화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전쟁은 하마스 무장 조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니면은 이 네타냐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측에서 최후 변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최후 변론을 하게 되면서 이 형사재판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 이 변호인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결백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음모론 지가 음모론자이면서 음모론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누군가 이렇게 또 압박을 해가지고 나를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늘은 굉장히 어둡고 슬픈 날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한테만 어둡고 슬픈 날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포르노스타랑 으쌰으쌰 해놓고 입막음 돈을 불법적으로 준 것이지 않습니까? 가짜 회사 세우고 거기에다가 돈을 돌려가면서 변호사 이 해결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백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좀 이제 부패하고 그렇게 될지 좀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의 이제 최후 변론을 이렇게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형사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제 다음 달이죠. 6월달 중으로 나올 것 같네요. 어떻게 나올런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중부, 이 미국 이 남부 동부에 계속해가지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네이도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도 이 켄터키에서는 토네이도랑 뭐 태풍이 어마무시하게 불어가지고 어제도 5명 정도가 이렇게 더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얼데이 위켄드 때 5명 정도가 이렇게 더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 메모리얼데이 위켄드 때 이 미 남동부로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토네이도가 30개 정도가 30 몇 개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 등 뭐 태풍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심하게 불고, 그래가지고 텍사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뭐 알캔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이 남동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밖에도 이 피해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뭐 집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고 파손된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지금 이 기상 이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기상 이후, 기상 악화 때문에 전 세계가 뭐 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좀 더 심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발 이런 자연재해 좀 이제 줄어들 수 있도록 지구 오염하는 거 좀 이제 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집값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부동산이 지난 3월 달에 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부동산을 본다고 하면, 이 미국의 이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지금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모기지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으면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집값이 내려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물건들에 대한 이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집을 안 사고 있거든요. 좀 이제 미루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집값은 계속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조만간 또다시 사람들이 집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난 3월 달에도 이 미국의 집값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6.5% 정도가 집값이 이렇게 더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집값은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홀로 집에 그거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이제 영화인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홀로 집에 2에서 나온 이 집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 릴즈를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릴즈에 나오더라고요. 나홀로 집의 실제 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520만 달러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의 가격이 최근 몇 년 새에 한 3배 정도가 뛰었다고 합니다. 100 몇십만 달러, 200만 달러 정도에서 3배 정도가 뛰어가지고 520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야, 이 집이 나홀로 집의 때는 좀 굉장히 좀 오래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이 안에를 엄청나게 또 뜯어 고쳤더라고요. 완전히 최신식으로 이렇게 또 바꿔놔가지고 이 다락방도 전부 다 막 굉장히 잘해두고, 그리고 지하실에 엄청나게 잘해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나홀로 집에 이제 지하실 들어가면은 난로가 있어가지고 뭐 난로 막 무섭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없고, 거기에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지하실 가면은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실내 농구장이 있어가지고 막
실링이 막 25피트야. 네, 어마무시하게 높아가지고 아주 그냥 개깜놀 했는데, 야, 이 집 진짜 어마무시하게 부자인 사람의 집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나홀로 집의 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가족이 뭐 어마무시하게 부자인 것 같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집의 가격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부자였다. 520만 달러 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어쨌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집이 굉장히 크고 실내에 뭐 농구장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이 집 보험 있지 않습니까? 홈 오너 인슈런스 이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 평균 이 홈오너 인슈런스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먼슬리 페이먼트가 27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집이 만약에 망가져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재료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그리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하면은 어마만큼 그만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슈런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쳇바퀴처럼 이렇게 악순환이 굴러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이 재료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다 비싸지다 보니까 이렇게 인슈런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인슈런스가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홈오너 인슈런스도 오르고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 이 집값은 7점 몇 %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같이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홈오너 인슈런스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끌어올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끝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어쨌든 뭐 재료값들은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또 따라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홈오너 인슈런스가 오른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자연재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자연재해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토네이도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태풍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집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서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집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슈런스를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 같은 게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상기후 때문에 캘리포니아들의 이제 풀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나 풀들이 바짝바짝 말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산불이 또 너무나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산불 때문에 집들의 파손이 또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의 홈오너 인슈런스도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옛날에는 한 달에 뭐 100 얼마를 냈는데 이제는 거의 300달러를 내 하더라고요. 그만큼 홈오너 인슈런스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이제 주범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짜증이 계속 나고요.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워싱턴주 있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주에서 어느 이제 19살짜리 아이가 하이킹을 갔대요. 이 하이킹을 이렇게 또 가게 되면서 거기에 무슨 기찻길이 있었나 봐요. 무슨 뭐 브릿지 뭐 기찻길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또 걸어가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는데 그 기찻길에 어마무시하게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400피트까지 이렇게 또 떨어졌대요. 400피트면은 뭐 거의 막 12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부상 같은 것만 있었지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이제 하이킹 같은 거 갈 때는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위험한 곳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또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좀 오래된다고 하면은 이제 부서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이제 조심히 다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엘살바도르한테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엘살바도르를 본다고 하면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문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아르헨티나도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이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이 페소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뭐 법정 화폐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엘살바도르한테 물어보면서까지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금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에서는 페소를 이렇게 또 쓰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비트코인은 이 플럭추에이트,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심하다 보니까 법정 화폐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면은 누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법정 화폐로 쓸지 굉장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법정 화폐로는 이제 가장 꽝이지 않는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별다른 옵션이 없죠. 이 아르헨티나 자체가 너무나 좀 힘든 경제적으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뭐 디폴트도 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좀 있는 걸로 법정 화폐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좀 이제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이 또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고 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17,000을 지금 넘어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제 기록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16,000을 뭐 넘어섰다 해가지고 뭐 이것도 뭐 역대 최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번에 또 17,000을 이렇게 또 넘어서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미국의 이 나스닥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엔비디아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엔비디아가 오늘 5%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선 우리는 분할을 하겠다, 10개로 분할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자마자 아마도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가지고 잘 상승을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식이 $1,000거든요. 하나에 $1,000인데 이 $1,000를 10개로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에 $100로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100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싸? 하고 이렇게 또 덥석 문단 말이에요. 미끼를 이렇게 던져셔가지고 이렇게 또 낚시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다시 엔비디아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또 엔비디아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시총이 2.6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1,000가 이렇게 또 넘어서다 보니까 아마도 이 엔비디아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익을 실현을 하는, 차익을 실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팔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소비자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컨슈머 컨피던트가 지난 5월달, 지난 5월달이 아니라, 요번 달 5월달에 깜짝 반등을 했다. unexpectedly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3개월간 이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내려갔거든요.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요번 5월달에는 깜짝 반등에 이렇게 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랐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고용 시장 있지 않습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나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중산층들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도 잘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간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반등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마도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오늘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6 빌리언 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xAI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로 만든 인공지능 회사가 있거든요. 이 인공지능 회사에서 엔비디아 칩을 또 어마무시하게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또다시 오늘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에서 이 인공지능을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엔비디아 칩이거든요. 이 AI 칩인데, 이 AI 칩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론 머스크 역시 또 뭐 대량으로 구입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의 시총은 $2.6 트릴리언 이렇게 또 넘어서게 되면서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AMD, 인텔, IBM 이 모든 시총을 합한 것보다 엔비디아 시총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시총은 테슬라 시총 5배가 된다고 해요. 5배. 자그마치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엔비디아가 커졌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기대가 어마무시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들을 모두 다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로봇도 사람의 일을 이렇게 또 대체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은 다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어마무시하게 잘 상승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 얼마만큼 빨리 이 옵티머스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얼마만큼 빨리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테슬라 주식도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테슬라 그리고 이 xAI 이런 것들이랑 다 이렇게 또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미래에 나아가서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또 잘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이제 많은 기간이 남기는 남았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SMC이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고 있는 이 TSMC, 이 TSMC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Foreign Investment, 이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를 계속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Foreign Investment, 이 외국인 투자 지분이 지금 75%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2년 새에 최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SMC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TSMC에서는 뭐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TSMC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주식 시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가 최근 들어가지고 폴리티컬리 지금 디바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전기차를 진짜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 보수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리퍼블리칸들이 그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이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전기차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게 또 극명하게 나뉜다고 하네요. 특히 이 민주당 쪽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뭐 내연기관차도 좋아하고 그리고 전기차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거부 반응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 이 리퍼블리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을 보면은 공화당은 좀 전기차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어마무시하게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주고 있으면서 내연기관 차를 지금 퇴출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오일 기업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오일 기업으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부금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주어지고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것들 이제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기름 퍼올리고 있는 그런 제약 같은 것들도 이제 모두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부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보더라도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이 내연기관차를 더 선호를 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티컬리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안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갈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치적 양분화가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티모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티모빌이 이 US 셀룰라라고 하는 또 이제 저가 통신사가 있거든요. 이 통신사를 4.4 빌리언 달러, 44억 달러에 이렇게 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티모빌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조그마한 통신사들을 계속해가지고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민트 모빌 있지 않습니까? 이 민트 모빌도 티모빌이 이렇게 또 흡수를 했거든요. 티모빌이 흡수를 했는데 이 US 셀룰라 역시 티모빌이 이렇게 또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커다란 곳만 이렇게 또 살아남는 그런 생태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